오늘 이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 책에서 8장 9장, 8장 9장에 대해서 나눌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체계적인 계획과 그다음에 이제 9장, 결단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시면 될 텐데요. 일단 우리 현봉화 사장님 가장 멀리서 참여하신 분이 아닐까. 네. 자, 어색한 미소를 짓고 계시지만 적응해 주세요.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냉동실이 없으니까. 시작하자마자 열망은 추상적 생각으로 바꾸고 상상력의 작업장에서 일어나면 실행 계획을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만들고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지금 제가 안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다른 분들은 다들 장 음소거되어 아, 있으셔서, 네네. 네. 네, 첫 8장 첫 장에 열망은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적인 물질로 바꾸고 상상력의 작업장에서 일어나며 실행 계획을 만들고 체계해야 한다. 여기서는 처음에는 열망이 단순히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장을 읽다 보니까 열망은 마음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통해 계획이 되고 결국 현실이 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느꼈고 간절히 원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언젠가는 되겠지란 생각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더 집중해야 될 것 같다라고 느꼈고 179쪽의 리더십의 덕목에서는 이 한 문장을 총 봤을 때 리더는 직책으로 되는 게 아니라 태도로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솔선수범이라는 게 생각났습니다. 저번 정소진 그룹장님 강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부터 올바른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이게 이제 좋은 리더는 사람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줄 알고 나 자신을 이끌 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구장에서는 이제 음, 구장에서는 223쪽 결단의 반대말은 꾸물거림이다. 이는 우리 모두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공공의 적이다. 그래서 저 역시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완벽하게 준비 후 시작하려고 했던 적이 많았는데,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고, 꾸물거림을 줄이고 작은 일이라도 바로 행동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가장 와닿는 부분들이 적용이 되면은 사실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에 가장 큰 적을 무찌르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고요. 이어서 우리 이인주 사장님 나눠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장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성공은 어떤 막연한 열망이나 어떤 순간적인 의욕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하고, 그 계획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그 내용이 두 장의 어떤 요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먼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8장의 190페이지에 나온 다음의 문장이었습니다.
승리하는 변호사는 법을 많이 아는 변호사가 아니다. 최선을 다해 사건을 준비한 변호사다. 이 점을 기억하라. 라고 나와 있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이 저는 좀 PM 비즈니스에도 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사실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PM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뭐 제품의 성분, 원리, 회사, 부상 플랜 이런 거 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그것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누군가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거나 비즈니스의 결과를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잖아요.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상대의 삶과 그다음에 이 필요에 맞게 PM이라는 그것을 기회로 연결하기 위해서 상대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역량, 또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단순히 자료를 챙기고 내용을 달달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일단 상대를 깊이 이해하려는 그 태도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준비라는 것에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테이블 미팅에서 진짜 막 기세 있게 미팅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후기 올려주신 사진만 봐도 그 사진 속의 그 눈빛에서도 그 사장님들이 막 기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께 테이블 미팅에서 기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는데 바로 이 기세는 배움과 실행력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준비가 바로 지속된 배움 그리고 실행력을 쌓아가면서 얻게 되는 그 행동력의 내공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저는 해보게 됐고요. 두 번째로 마음에 남았던 부분은 201페이지에 그 실패의 원인 31가지 중에서 13번째인 그 결단력 부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잠깐 읽어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즉시 결단을 내리고 그 결심을 바꾸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실패하는 사람은 결단을 내리는데 오래 걸리면서 그 결심을 바꾸는 데는 무척이나 빠르며 그 횟수도 잦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 결단이라는 것이 나 이제부터 결심했어. 나 이제 시작할 거야. 라고 어떤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결단은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예상과 다른 어떤 그런 결과들을 맞이하더라도 처음 세웠던 그 방향을 쉽게 포함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PM 비즈니스에서도 이런 어떤 결단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처음에 PM 비즈니스 시작했을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민하고 검토했던 것 같은데, 시작한 이후에는 매번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까 말까를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더 이상 할까 말까를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내야만 할까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결단력과 함께 이어서 한번 생각을 좀 보게 되었고, 저는 이 PM을 처음 하기로 결정했던 그때의 제 결단을 지금 분명하게 믿고 있고, 앞으로도 비즈니스를 배워가면서 또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확신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듣는 라디오처럼 책을 잘 읽어주셨고, 결단력 부족, 이 굉장히 또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제 나왔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즉시 결단을 내리고, 그 결심을 바꾸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결단을 내리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리면서, 결심을 그냥 바꾸는 것은 굉장히 이제 쉽게, 빠르게 한다라는 부분이 저도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한번 결단을 내리면, 나의 뚝심을 밀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성공할 때까지 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건 부분이 많이 와닿았고요. 이어서 우리 신성진 사장님. 제가 속으로 어머 이인주 사장님이 너무 항상 말씀을 잘해주셔서 이 뒤에 나만 아니면 되겠다 했는데 제가 왜
그 생각을 하셔서 제가 부르게 된 것 같아요. 끌어당겼습니다. 네. 음, 네, 저는 8장만 읽어서 우선 8장만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175페이지에 처음 딱 첫 줄에 열망은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적인 물질로 바꾸고 상상력의 작업장에서 일어나면 실행 계획을 만들고 체계화한다 했는데 제가 딱 이걸 읽으면서 아, 저희 그 마이 CEO가 생각났어요. 그 마이 CEO가 지금 저희가 이제 굉장히 긴 텀으로다가 이제 한 텀이 끝났잖아요. 근데 매번 들으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던 거는 아, 이런 추상적인 이 보이지 않는 이 우리의 시스템이 이런 지식들이 쌓여서 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여기서 정말 진정한 레버리지가 나오는구나. 이 생각을 참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맥락이 196쪽에 가면은 그 은행 이율, 대출 이율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아래에 보면 지력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제일 아래 단락에 보면은 그 은행 이율 같은 비율을 저희 지력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지력은 효율적으로 시장에 내놓는다면 상품보다 훨씬 바람직한 자본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할 때도 투입하는 자본에 유능한 지력을 결합시키지 못하면 그 돈은 모래보다도 가치가 없다고 여기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력은 불경도로 인해도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소모되지 않는 자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지력이 전문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험치, 그러니까 저희의 경험치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강의 많은 그 사장님들의 경험치들과 그리고 각각의 사업자분들의 경험치가 쌓여서 이 지식이 실제로 재화가 돼서 이런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렇게 굉장히 양질의 지력이 나오려면은 그 QQS라고 해서 질, 그리고 양, 그리고 직업 정신이 이 세 가지가 조화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저는 좀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중하고 어쨌든 이런 그 저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어쨌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리더 사장님들이 구체적으로 사실 계획에 다리를 놔주시는 것 같아요. 매번 시스템을 경험을 할 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제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문의는 아닌데 그 제품 책자에 투입이 됐어요. 투입이 돼서 요 며칠 저 혼자만의 싸움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뭘 얻었는지 아세요? AI를 다루는 능력을 얻었어요. 아,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 이게 이런 노력들이 사실 진짜 저도 막 하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고생을 하고 있지 하다가도, 아, 이거를 그 AI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면서, 아, 이게 정말로 더 많은 분들에게 정말 굉장히 엄청난 그러니까 영역으로 도움을 참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한 번 느꼈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리더의 덕목, 이것들도 사실 굉장히 좀 와닿았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책을 읽으면서 체계적인 계획이었지만, 좀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체계적인 계획을 읽으면서 특히 191페이지에서 이제 원하는 일자리 파트에서 제가 PM 사업을 하면서 아 그래도 생각보다 이 프로세스 안에서 내가 그래도 꽤 생각을 많이 했구나를 느꼈는데 그걸 한번 이제 좀 같이 공유를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저는 PM으로 어떤 일을 바라는지를 확실히 사실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제가 그 화요일 날도 미팅 때 제 앞에 김재현 사장님이 앉아 계셨었는데 둘이 장난처럼 사장님 저 인형 날리고 왔어. 그랬는데 김재현 사장님이 막 웃으면서 전 파란 날리고 왔어. 이 얘기를 했거든요, 둘이.
보니까 많이 날리고 왔기 때문에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되게 동생이 지금 웃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웃을 수 있어요. 사실은 1년 동안 웃지 못했어요. 근데 어 이런 해강에서 딱 그 그러니까 많이 알아보면서 정말 아 여기서 내가 이 간절하게 내가 정말 액션을 취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을 때 그리고 여기서 항상 해강에 올 때마다 느꼈던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해강은 틀려요. 그러니까 PM은 틀려요 이러면서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리더분들이 스스로 동참해서 이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그룹이다. 이걸 굉장히 많이 느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회사를 고른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리더분들의 사실 성품을 봤었어요. 그리고 가고 싶은 회사의 정책, 그리고 상사의 개인적 성향, 승진 기회. 근데 제가 화요일 날도 이제 초대자분이 있어서 미팅을 하다가 제가 우리 김연경 리더님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되게 맑은 사장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맑다고 표현했냐 하면은 많은 리더분들이 앞과 뒤가 틀려요. 근데 그 맑음에서 제가 정말 아, 이분하고 내가 정말 이 평생 가는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그게 요 근래에서야 제가 왜 맑다고 표현했는지 이제 이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런 것들도 제가 보고 왔었고,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해서도, 그쵸, 맞아요. 앞가지가 너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되게 많이 파악을 했었어요. 저는 굉장히, 종이 근육이에요. 아시죠? 체력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생각보다 제품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과 호전, 이런 것들로 나한테 오는 리스크를 줄이자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어쨌든 이제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어들도 전 진짜 아이디어 많거든요. 아이디어 정말 많아서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 그리고 또 나눌 수 있게도 해주셔서도 항상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제가 PM을 검토하면서 아, 정말 나에게 너무 맞고 내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맨 밑에 줄에 보면은 이렇게 신중하고 목표 지향적인 계획이 성공의 사다리를 절반을 건너뛰게 해줄 거래요. 그래서 아,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계획이 사실 너무 중요하구나. 저희 사실 사업하실 때 보면 많은 분들이 계획 없이 오잖아요. 근데 이런 계획들이 정말로 더 나은 삶을 갈 수 있게, 그리고 PM이 그 도구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이런 해강의 그룹들의 시스템들이 정말 이제 우리의 성공에 더 다가갈 수 있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것들을 제가 이번 장에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 지금 느끼신 점이 많은 것 같고, 이인주 사장님과 사장님 뒤에 오시는 분이 얼마나 부담될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네, 이어서,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시작하실게요. 우리, 박나래 사장님 혹시 책 읽으셨나요? 아니시고, 네. 김양미 사장님은 혹시 가능하신지? 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그 197페이지에,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진심으로 애썼지만 실패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밑에 나는 98%의 사람들이, 잠시만요. 98%의 사람들이 실패한다고 생각한다. 거기서 이제 이번에 삶의 목표 부재, 삶의 중심 목표나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내가 분석한 98%의 실패한 사람들이 여기 해당된다는 말에서 이제 진짜 그거를 많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줌 미팅
장미지 사장님하고 그거 할 때 제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감각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발달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미팅을 할 때 이렇게 사람들의 그런 걸 너무 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극복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하면서 한계를 느꼈던 게 필요 이상으로 너무 이제 그런 상대의 생각이나 뭐 감정, 뭐 이런 표정 이런 것들에서 이제 너무 의미 부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위축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뭐 어쨌든 굉장히 그게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 삶의 목표 부재 이런 거 보면서 내가 목표를 잡지 못했던 것도 사실 그런 나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컸던 것 같고 98%가 그렇다고 하니 뭐 내가 되게 이상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잘 이겨낸다면 내가 목표 설정도 되겠다. 뭐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여기 실패의 31가지 원인에서 진짜 거의 30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과도한 소비 빼고는 거의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게 좀 그랬고, 201페이지에 14번에 두려움. 여기서도 인간의 기초적인 두려움에서 빈곤이나 질병, 뭐 이런 거보단 저는 여기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판에 대한 이런 두려움, 이런 거를 내가 이겨내는 부분을 이제 계속 저는 뭔가 이렇게 솔루션적인 거를 원하고 이렇게 계속 시스템에 참여를 하는데 되게 마인드적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게 처음엔 좀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전 너무 초기 사업자이기도 하고 난 당장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게 필요한데 이렇게 뭔가 자꾸 뜬구름 잡는 듯한 너의 마인드를 확신을 가지면 기세로 나갈 수 있다. 뭐 그런 게 사실 진짜 와닿지가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서 진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알겠고 그게 먼저 된다면 그게 실체가 되어서 내 말이나 행동으로 나가는구나.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고 234페이지에 맨 밑에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안다. 이런 게 이제 목표 설정과 관련된 부분 같고요. 그리고 중간쯤에는 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기는 사실 아직 많이 없긴 한데 이거를 뭐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일단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어요. 뭐 당장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만나고 할 수는 없지만 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하기 싫은 거 일단 하나만 한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 이런 적나라한 이런 내용의 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끝인가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혹시? 하고 바로 꺼버렸어요. 음소거 바로. 맞아요. 보통 그렇게 이제 끄니까. 근데 궁금해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영상 유튜브나 이런 거를 받으면 바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거를 보기까지 시간이 마음의 준비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게 뭔가 그걸 보면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근데 내가 하지 못할 것 같은 이해 안 되시죠? 내가 아니야. 그걸 봤으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내 것으로 쉽게 되지가 않으니까 안 보고 말겠다. 약간 이런 게 진짜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마음을 먹고 이렇게 시스템 영상이나 이런 강의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까지도 사실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그냥 계속 들어야 돼. 한 번, 두 번 들을 게 아니라 10번, 100번 들어야 돼. 계속 듣고 내 마인드를 계속 바꿔가는 거? 일단 그런 거 참여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미팅이 많이 힘들었는데 전 이제 컨택 일단 미팅까지는 아직 힘들 수 있어요. 일단 연락이나 해보자. 뭐 연락하고 네, 뭐 그런 거. 네, 보라는 거 좋습니다. 보고 하라는 거 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하라는 거 하고, 보라는 거 보고. 하지 네. 말라는 거 안 하고 너무 많은 발전인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양민 네. 사장님이 또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인 것 같아요. 원래 사실은 항상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가 그 애벌레가 그 나의 어떤 허물을 벗어나야지만 나비로 날아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허물이 있다는 거를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 허물을 내가 이겨내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굉장히 애써서 그 발전을 해 나가죠. 그게 사실은 허물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야 찍고 나올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김영민 사장님 하신 그 실패 31가지의 원인이 거의 다 이제 나에게 해당하는 것 같아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나에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그런 기준을 또 잡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봐선 매주 이렇게 독서 미팅에도 잘 참여하시고 하실 수 있는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저는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태도로부터 진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나 자신을 좀, 잘하고 있다, 김영미. 이렇게 좀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들을 또 이겨내려고 노력을 잘 하고 계시니까, 너무 앞으로도 또 더 성장하시기를 제가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어서, 우리, 나성경 리더님, 한번 나눠주실게요. 네, 저는 들리실까요? 네, 네네. 그 앞에 다른 사람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할 때 혼자서는 막대한 글을 읽는데 필요한 경험, 교육, 타고난 재능, 지식을 전부 갖출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사실 그 네트워크 사업이 평범한데도 그리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바로 어떤 성과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협업이 같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서는 막대한 부를 읽을 때 혼자서는 절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와닿으면서 저도 최근 들어서 더더군다나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그렇게 주고받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되게 많이 재인식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의도 갔을 때뿐만 아니라 단톡방에서도 그렇고 같이 함께하는 이런 러닝메이트들이 있고 계속 나랑 수입하고 연관이 없지만 계속 도움을 받고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력 집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최근에 제 파트너 사장님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서 리크루팅은 하겠어. 근데 자기가 평상시에 이제 관계를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이 비즈니스는 관계를 되게 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 말이 맞죠. 근데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관계마저도 같이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저도 아직 관계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만약에 그 관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그것도 같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비즈니스여서 또 그리고 제 위에 스폰서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협업으로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사장님이 그 관계에 대한 거를 계속 키워 나가면 돼서 그마저도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일단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내가 없는 부분을 막 그 발전해가지고 키워야 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서로의 강점으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 조력은 되게 중요한 것 같다. 특히 네트워크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꺼져버려가지고, 잠깐만요. 뒤에 보면 그 조력자 중에 실패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는 말이 좀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실패는 너무너무 당연한데, 어, 그 그룹장님도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결국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 실패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실패만 너무 그 문제 안에 얽매여 있다 보면 사실 그게 전반적으로 다 차지해 버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실패는 너무 당연하다라고 하고 혹시나 이제 했는데 안 됐으면 빨리 바꾸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다른 계획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조력자들이 이게 집단으로 같이 모여 있으면 굉장히 윈윈 구조로 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조력 집단 구성할 때 이왕이면 이제 그런 분들 구성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와닿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영광을 독차지하려는 리더는 결국 사람들의 분노를 산다. 위대한 리더는 성과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들은 영광이 아랫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바라보는데 만족한다. 사람들이 돈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더욱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변하는 그룹자님이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어, 왜 모든 사람은 인정 욕구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본인들이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근데 그 욕구가 어느 정도 처음에는 막 그렇게 열심히 할 때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나와 함께한 파트너들에게 그 영광을 돌릴 때 사실은 그 진짜 오히려 더 빛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에게 다 공을 돌리고 그들이 더 훨씬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그들이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되게 실제로 진짜 멋있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성공하는 일도 맞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하는 그룹자님께서 제가 어, 한 달 동안 같이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그 파트너들에게 많은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 또 잘하는 부분을 많이 끌어내주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리더십을 보고 배우면서 저희가 같이 그런 지향하는 목적이나 방향이 이렇게 올바른 그런 것들 책에서 나오는 대로 인도되고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쑥스럽네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네, 이어서 우리 정혜진 리더님. 네. 나성경 리더님 말 듣는데 눈물이 갑자기 울컥하는 음, 네, 약간 그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약간 갑자기 좀 울컥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FF 노노. 어우, 네, 저는 근데 진짜 비슷한데 그 뭐지 저도 여기 보면은 그 조력 집단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저희 이제 운영진 미팅 그 PT 이상 리더 미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게 나를 어떻게든 이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나 잘났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면서 저희가 그 운영진 미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약간 느꼈던 게 이게 내 파트너들, 나, 나의 얼마나 이게 여기서 보여지는 것들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이 위더스가 함께 이 8월을 정말 성장시키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 되게 약간 되게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여기 이 나만 잘하면 되겠다. 오히려 여기서 정말 나만 잘하면 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같이 탑승하면서 내가 오히려 막 자존심이나 아니면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제가 여기서 이 말했던 게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그 실패하는 열 가지 특성, 실패하는 리더의 열 가지 특성의 1번이 조직력의 부재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제일 못하는 게 이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개인의 능력을 정말 그 향상시키고 저를 발전시키는 데는 정말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제가 못하는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원하는 거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이게 있으면 그걸 해냈는데 제가 제일 못했던 게 함께 그 조력을 해서 내가 조직력을 운영해서 나와 함께하는 모두가 함께 잘 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게 항상 이 네트워크 하면서 가장 고민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위더스에 와서 그거를 배웠어요. 그걸 바로 느꼈고, 저렇게 해야지 되는 거구나. 아, 저걸 내가 못했던 거구나. 이런 것들 진짜 느끼면서 이제 조력 집단에 대한 그런 이 내용을 읽으면서 진짜로 이게 이득과 혜택을 분명히 정하라라고 했는데 나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들도 혜택을 봐야 되고 그들도 이득을 봐야 되는데 나는 항상 나는 어떻게 저거를 잘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저걸 어떻게 내 거를 만들 수 있을까? 항상 저는 그 고민을 했었지. 그걸 어떻게 내어줄까? 막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천성이 워낙에 그 오지랖이 넓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그냥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이상 뭘 내가 더 해야겠어.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이제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네트워크는 정말 제가 예를 들어 직대 창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즘에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직대 창출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이걸 힘들어할까? 그럼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잘하고 있고 누군가한테 이걸 제대로 지금 설명해 준 적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나? 제가 이 생각을 진짜 요즘에 너무 많이 하면서 옛날에는 아싸 아싸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지금 매뉴얼화가 필요하다. 누구도 이게 진짜 내 매뉴얼을 했을 때 그들도 다 해낼 수 있는 그 내가 이 조직력을 내가 그것도 운영하는 게 나한테 되게 부족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되게 좀 약간 업그레이드된 약간 업그레이드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는 그 조력 집단 안에 내가 제일 정말 그 안에 항상 그 이용해 먹는 조력 집단이 아니라 정말 함께 하는 그런 그 조직력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강력해지면서 제가 오히려 그 구장에서는 이게 구장은 그거잖아요. 그 결단력. 근데 결단력은 제가 진짜 끝내주거든요. 근데 제가 조직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팔짱을 제가 더 확실히 진짜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 실패하는 리더의 10가지 특성 보면서 지금 10가지 내가 지금 뭐가 해당되나 막 이런 걸 보면서 네, 반대로 아 진짜 이거를 내가 지금 팔로우하고 있고 진짜 너무 존경하고 있고 리스펙하고 있는 그 리더분들은 아 이런 걸 지금 다 안 하고 있구나. 실패하는 리더의 특성을 딱 반대로 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서 좀 많이 깨닫고 약간 생각하게 된 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 또 책을 읽으면서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지금 조금 약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메타 인지를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집대 창출 아주 끝내주게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력 집단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데 또 일조를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혜진 리더님. 이어서 우리 임소연 리더님 나눠주실게요. 듣기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진 리더님의 그 얘기를 듣고 좀 울컥하네요. 왜 다 F들의 한영인가요, 지금? 울컥 릴레이에요, 아니, 울컥 제가 봤을 릴레이. 때 정혜진 리더님은 너무 완벽해 보이거든요. 아, 근데 저분도 저런 고민이 있구나, 이러면서, 또 위드스에 오신 걸 너무너무 이렇게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오시길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175페이지에 그 열망이라는 부분을 다 읽으셨을 거죠. 근데 이제 그, 그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이게 정리가 돼 있어요. 혼자서는 막대한 부를 이루는데 필요한 경험, 교육, 타고난 재능, 지식을 전부 갖출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조력이 필요하다. 돈을 버는 계획은 조력 집단과 함께 협력해서 세워야 한다. 계획을 자신이 세워도 조력 집단으로부터 점검받고 승인받도록 한다. 이 부분에서 너무 진지하게 보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예, 여기 부분에서 제가 그냥 정말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의 뭐 강점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그룹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다 채울 수 있고 여러 또 각자의 또 타고난 능력이 많으신 리더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 이제 협력해서 하는 그룹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내가 세웠어도 여기 집단의 점검을 승인을 받아라라고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스폰서님하고 더 이렇게 소통을 해서 조금 이게 괜찮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점검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77페이지에서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면 다른 계획을 실행하라. 근데 우리 이제 뭐 어디 가서 뭐 미팅을 하고 깨지고 나면은 아, 이거 안 되나 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실패 없어요. 그 실패가 또 그 경험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실패하면 또 그거에 또 꽁해 있지 말고 아,
나는 안 되는갑다 이러지 말고 스폰서님하고 상의해서 다른 방향을 또 점검 받는 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실패하는 31가지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그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200페이지에서 자신에 대한 알람표를 만들라 이래갖고 여기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팔려면 매년 자기 분석을 해보는 게 좋다. 그 작년보다 발전했는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는 이게 이제 월초 미팅, 스폰서님하고 월초 미팅, 로드맵 미팅을 하면서 내가 저번 달에 어떤 게 부족했는지, 또 이번 달에, 앞으로 다가올 달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체크를 해뒀는데요. 잠시만요. 음, 78에 보면은, 도달할 때까지 극복해야 했던 한시적인 실패들은 간과하기 일쑤다. 철학을 따르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불을 일구리라고 기대하지 마라. 실패하면 지금의 계획이 별로라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다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한 번 더 나아가라.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한다면 중도 포기자가 될 것이다. 포기하면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 승리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계속 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이 굉장히 강력하게 끝났네요. 믿습니다. 네. 그렇게 또 이제 계속 성장하면서 나아가면 또 성장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네,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어서 우리 김연경 리더님 나눠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연경입니다. 네, 일단 저도 8장에서 177페이지에 그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면 다른 계획을 실행하라라고 하면서 뭐 찾아낼 때까지 계속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성공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가 이제 막 나오면서 뭐 뒤에는 방금 임소연 리더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이제 포기하면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 승리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읽으면서 보통 대부분 저희가 PM 사업을 처음 시작한 초기 사업자 분들이나 뭐 IMM 뭐 이런 분들 초반에 내가 이걸로 인해서 미팅도 시도해보고 그랬을 때 거절을 당하고 이러다 보면 보통은 내가 부족한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이 하락하기도 하고, 아, 이거는 PM 사업은 나랑 맞지 않나 보다라고도 생각을 많이 하면서 주저앉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실패한 게 나의 이제 방법적인 게 또 실패한 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실패를 이제 좌절하지 말고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막 성공자들도 그냥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될 때까지 한 거잖아요. 저도 제가 PM 사업을 시작했을 때 PT가 진짜 빨리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냥 될 때까지 한 거고, PT가 되고 나서도 SP를 도전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될 때까지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SP가 됐고, GP도 그렇게 언젠간 될 때까지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을 꾸준히 반복해 가면서 해왔던 건데, 그래서 계속 그냥 실행하는 방법을 시스템에서 배우면서 내가 그 부분을 사업의 체질이 맞나 아닌가 이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접근 방법과 이 생각을 좀 바꾸면서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179 리더인가 따르는 사람인가라는 이 페이지에서 그냥 아는 거였는데 조금 새롭게 좀 와닿았어요. 이 페이지가 저는. 그래서 좋은 리더는 먼저 좋은 팔로워야 한다.
라는 이 한 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리더라고 하면 내가 막 자기 방식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되기 이전에는 잘 따르는 사람이 결국은 잘 이끄는 사람이 나중에는 되는 거고 자기만의 이 리더십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뭐 여의도도 그렇고 이런 줌 미팅도 그렇고 거기를 왜 들어가야 되는데 뭐 계속 반복적인 거를 왜 들어야 되는지를 이제 잘 모르시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자기 생각보다 이제 시스템을 먼저 믿고 뭐 이런 줌 미팅이나 뭐 여의도나 이런 부분들을 왜 하는지를 좀 하나하나를 배우면서 따라가다 보면 자기만의 이제 또 고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어, 배울 건 배우고 아침에 제가 여기 들어와 계신 파트너 사장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이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되게 많이 고집을 부리는 파트너 사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피드백을 준 아침에 통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게 많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초반에 고집을 많이 부리니까 파트너 사장님들이 초반에 그래서 그 당신만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배울 건 배우고 따를 거는 좀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이제 저조차도 다시 돌아보기도 했고 그렇게 이제 조금 파트너 사장님도 이 대목을 읽고 많이 와닿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고집을 부린 분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 고집을 부린 분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그 고집을 들은 스폰서님이 들어오셨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마지막으로 234페이지에 결단 부분, 이 9장에서 말하는 결단 부분이 여기서는 그냥 제가 메모해 놓은 게 그 옛날에 저희 그룹에서도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소진 그룹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고민은 깊게 하되 결단을 빠르게 하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던 이 기억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은 당연히 우리가 사업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고민은 깊게 하지만 그 고민이 너무 길게 가면 오히려 발목을 붙잡게 되니까 그래서 신속하고 분명하게 이제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주체자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PM에서도 성장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분명하게 원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스무고개 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또 결단은 굉장히 깊게 하고 빠르게 해야 된다.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실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깊게 고민하고 빠르게 결단하고 그리고 그만둘 때는 더 깊이 고민하고 오랫동안 결정하지 않기를 여기서 권고를 하고 있죠. 네, 잘 들었고요. 이어서 우리 권민서 리더님 나눠주실게요. 네, 김현경 사장님하고 하려고 했던 분이랑 비슷해요. 저도 그 177페이지 그 부분이 진짜 많이 와닿았는데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초기 사장님들이 실패를 하면 그냥 심플하게 내가 다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이거를 뭔가 그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되게 실패자이고, 나는 되게 부족하고, 나는 이걸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렇게 뭔가 이걸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실패에서는 그냥 약간 심플하게 지나가는데, 약간 그게 약간 내 단점이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실패,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어떤 성경적인 부분이나 부족한 점 때문에 일어난 실패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되게 저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스폰서링을 받으면 그거를 되게 스폰서님께서
되게 심플하게 바꿔주실 때가 있었어요. 경험을 했었고, 그러면서 저 느낀 건 네트워크 사업을 저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스폰서의 중요한 역할 중에 그 문제를 되게 작게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의 경험과 변아름 그룹장님의 경험은 이 PM에서 경험은 저는 엄청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끄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도 많이 하셨겠지만, 실패도 정말 많이 해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이미 다 본인이 그 그룹장님께서 겪으셨던 일들이라 저한테 되게 공감이 됐던 부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그룹장님께서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주시면서 그러니까 진짜 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저의 그 어떤 그 문제의 그 짐을, 무게를 굉장히 가볍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열정, 희망, 자신감, 기세, 이런 게 이제 한순간에 바뀌는 거 보면서, 아, 맞아. 그 어떤 스폰서 역할이 이런 거고, 내 파트너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줘야지. 맞아. 이런 거지 하면서 저도 잃어버렸던 그런 과거의 기억 이런 것도 생각나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심플하게 바꿔주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계획은 실패했다고 해도 한순간의 실패일 뿐이지 영원한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냥 심플하게 계획을 다르게 세우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방법적인 문제들이 그 문제였고 그걸 바꾸면 된다. 그래서 사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관찰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왜 똑같은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틱톡인데 누군가 하면 끝까지 해내. 근데 내가 했을 때는 왜 이게 하다가 안 되지? 결국에는 끝까지 해놔서 그거를 결과로 만드신 분들은 이게 하다가 문제는 누구나 다 생기는데 끝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안 되나 보다고 포기하느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돌파하고 끝까지 해내서 결과를 만드느냐. 그게 비단 틱톡뿐만 아니라 PM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정말 뭔가 실패, 고난 이런 역경이 왔을 때 좀 심플하게 생각하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돈의 성공 원칙을 통해 열망을 재화로 바꾼다. 근데 열망을 품고 그것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는다. 이게 이 부분이 저는 약간 확신인 것 같고 기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거든요. 결국엔, 이거를 끝까지 해낸 사람들도 내가, 어, 할 수 있다. 이걸로 해낼 거다라는 그 확신과 기세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했고, 포기한 사람들, 이게 될까? 될까 말까? 하면서도 이게 될까 말까? 이거 되는 거야? 하다 보니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역시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경험을 봐서도. 그래서 결국엔 우리 사업에서 진짜 중요한 건 확신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확신? 아니, 내가 해내고 말겠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진짜 그 엔사에서 그런 최고의 직급까지 갔을 때, 나 이 직급을 못 가면 나 죽어야지. 진짜 그런 마음까지 먹었어요. 그리고 그 직급이 돼서 시상을 받는 상상을 10년 동안 했었거든요. 시상을 받아서 그 스피치를 하는 상상을 마치 누가 버튼을 누르면 드라마에서 막 연상이 되듯이 제가 힘든 순간마다 그 승급식에 올라가서 그 최고 직급자의 그 승급 스피치를 하는 상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PM에서 그만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막 약간 그런 마음까지 갖고 PM에 CA를 도전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실패가 또 오겠지만 더 심플하게 생각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뒤에는 225페이지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초기 사장님들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사실 그분들한테 이걸 찍어서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진짜 많이 묻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네트워크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순간 내 인생을 그들한테 맡기는 것 같았어요.
그냥 뭐 사소한 결정을 물어볼 수 있죠. 이 옷 어때? 나한테 어울려? 이런 사소한 결정은 많이들 물어보는데, 이런 그 내 인생에 내가 PM을 하고 어떤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그건 제 인생에 어쩌면 진짜 중요한 결정인데 그 결정을 누군가의 의견에 진짜 맡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조롱하는 지인들 때문에 자신감이 꺾이고 열등감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다.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보셨죠. 초기 사장님들 주변에서 남편이 말리고 친한 지인이 말려서 그만두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뭐 약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최근에도 제 파트너 사람들 대화하면서 지인들이 비아냥거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의견에 우리가 그 기가 죽을 수 있고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꺾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뭔가 그런 조언을 많이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 그리고 초기 사장님들한테 필요한 게 용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친한 사람들이 나를 뭐 네트워크 한다고 약간 말하는 거나 약간 표정이나 그들 만났을 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내가 본 PM의 비전을 믿고 간다라는 그건 진짜 강력한 용기가 필요한데 그건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많이 드려야 되겠다. 사장이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정말 그들이 좀 더 이 PM과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뿌리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더 용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기세가 아주 충만한 너무 리딩이 너무 좋았고요. 그쵸. 초기 사업자들이 뭐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누가 저렇게 하더라, 무시하더라, 비아냥거리더라 이렇게 상처를 좀 받을 수 있잖아요. 전문 용어로 제가 항상 말하던 총 맞고 왔다. 총 맞고 올 수 있어요. 그 스폰서가 어떻게 돼요? 빨리 캐치해야 돼요. 100% 총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편견이 있는 일인 거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치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네가 뭘 알아? 너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지. 네가 뭘 알아?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일에서 내가 내 인생 결정한 이걸로 결정했고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인데 네가 뭘 아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 내가 해내잖아요. 그럼 다들 넌 할 줄 알았어.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초기 사업자 분들에게 파트너자님들께 많이 용기를 주고 북돋아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우리 박주한 사장님 혹시 휴가 다녀오셔서 오늘 듣게 계신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가능하신가요? 간단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주세요. 저는 아까 어떠한 사장님께서 나눠주신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데, 그 실패하는 원인 중에 그 삶의 목표 부재가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31가지 원인 중에 첫 번째 태생적 불리함만 어찌 보면 본인이 유일하게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결국은 자신의 의지와 여러 가지 조건들로 다 이겨낼 수 있는 조건들이라고는 나오기는 하는데 그 삶의 목표 부재가 내가 분석한 98%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얘기가 저는 네트워크를 10년 넘게 해오면서 어느 순간 좀 이해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할 때도 PM을 하기 전에도 저는 저희랑 같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계속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떠한 리더 사장님한테 들었던 말 중에 되게 재인식되면서 좀 인식됐던 말이 뭐였냐면 이제 그분은 되게 크게 성공을 했는데 이제 그분을 따르는 많은 그 파트너 사장님들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가 사장님은 어떻게 그런 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니면 사장님도 어쨌든 네트워크를 처음 해보는 분인데 그런 과정들 어떻게 다 이겨올 수 있으셨습니까? 라는 물어봐요. 질의응답 시간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반대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반대로 이곳에 있는 저의 파트너들한테 묻고 싶은데 여러분들 다 엄마시잖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키울 수가 있으셨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 처음 키워보고 아이들 키울 때 진짜 막 새벽에 일어나갖고 아이들 젖도 먹이고 어찌 보면은 남들이 봤을 때는 그 과정이 절대 쉬워 보이진 않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모성애라고 하는
내가 엄마가 됨과 동시에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키워내겠다라고 하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생기면 그러한 것들을 누구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결국 저는 PM 비즈니스 혹은 네트워크를 할 때도 보면은 결국은 잘 살고 싶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되게 불분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PT가 되고 싶고 CL이 되고 싶다고는 얘기하지만 그게 되게 불분명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만 목표를 두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직급을 달성하고 나면은 또 허무해지고 그럼 또 다른 약간의 허무함으로 또 다른 목표를 향하기 위해서 또 막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행복해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될 때 내가 내 삶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찾아지고 그게 진짜 이 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명확히만 정리가 되면 그분들은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그게 생기는데 이 책에서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아주 작은 확률이 아니고 98%의 사람들은 결국 어느 영역을 막론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에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도 저희가 이제 해강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진짜 돈이 되는 좋은 스폰서가 있는 것도 되게 한몫했고, 그 다음에 이 위더스 그룹에 지금 어찌 보면은 그동안 같이 많이 해왔던 저희의 이제 형제 라인들이죠. 그분들의 모습 보면서 이제 조력 집단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이곳으로 가게 되면은 되게 좋은 시너지를 같이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성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그룹장님과 그리고 그렇게 한 방향에서 같이 해와서 지금의 이런 문화를 만들어 온 분들께 꼭 기회가 될 때 우리는 이제 합류하긴 했지만 꼭 이런 문화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꼭 한 번은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 부부도 여기에서 이제 잘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저희 모두 다 삶의 명확한 목적을 찾아가면서 포기하지 말고 함께 전개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조력 집단에 더 이렇게 끈끈하고 강력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함께 좀 해주시고 계시고 이렇게 항상 감사 표현해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하고 어쨌든 네, 앞으로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주영 사장님 축하드려요. 마라톤 1등 하신 마라톤 맞나요? 경기 1등 하신 거 잘 봤고요. 혹시 가능하신가요? 한마디? 오늘 늦게 계신지? 저 갑자기 진짜 완전 진짜 뭐 갑작스럽네요. 켜게 계셔서 지금 음소거 돼 있으신 것 듣깨적 같아요? 하신네요, 네, 듣깨적. 됐어요? 네, 들려요? 됐어요. 저 사실 책 독서를 하진 않는 상태로 지금 들을 자세로 경청으로 왔는데, 지금 얘네 지금 옆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그렇군요. 뭘 얘기하라고요? 저 갑작스럽지. 원래는 책 리뷰를 하는 건데, 네. 네. 앞으로, 그쵸. 네네네. 엄마 친구들이야. 다음에, 다음번에. 다음에 같이 나눠주시면 너무 네. 좋을 것 같고, 수상 네. 소감이라도 한마디 짧게 그러면. 달리기요? 네. 지금 계속 1등 하고 있고요. 이제 8월 초에 또 방송되는 것도 또 1등 해가지고, 지금 네, 몸이 되게 좋아요. 지금 PM을 거의 맥스로 하루에 먹고 있어가지고, 네, 에너지 잘 받고 있고요. 네, 시스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시스템에서 네,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파워 칵테일 하루에 6번씩 드신대요. 네. 실제 경기 하시고 이렇게 마라톤 그 시청 소속이시죠, 아예? 나라에 소속되시고 막 하시는데 브랜드 소속되시고 하시는데 1등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대단하시죠?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인사이트 넘치는 리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8장의 체계적인 계획, 이 소 제목이 주는 어떠한 예상이 있잖아요. 체계적인 계획에 대한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 계획이 처음부터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계획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실패할 수 있고 실패가 당연하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만 사실은 성공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체계적인 계획을 지속적으로 바꾸고 업데이트하는 게 당연하다. 즉, 실패하는 과정이 당연하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작부터 175페이지 실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본 지침이래요. 기본 지침. 저는 항상 이 근본, 기본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용적인 계획, 성공을 하기 위한 실용적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본 지침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부를 일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동료들을 가급적 많이 모아라. 즉, 뭐예요? 인재를 많이 모아라. 조력 집단을 많이 모아라. 이 뜻인 거죠. 처음에는 나 혼자 할 수 있겠지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혹은 나와 다른 굉장히 두드러진 강점을 가진 어떤 그런 동료들을 많이 모으라는 거예요. 그게 또 힘이 되기 때문에 조력 집단의 힘이 되기 때문에 이 지침을 여기서 반드시 지키라고 나와요. 이게 기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무시하지 마라. 이게 기본이다. 그러니까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조력 집단을 반드시 구성하라. 라고 이제 나오죠. 두 번째 17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조력 집단을 조직하기 전에 협력한 대가로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득과 혜택을 분명히 정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일반적인 사업에서 뭔가 이들에게 서로 어떤 제안을 해야겠죠. 어떤 뭐 협력의 대가가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우리 사업에서는 이게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쉽죠. 사실 내가 많이 펼칠수록 나의 인생이 바뀌어 나가는 게 사실 보상 플랜이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이득과 혜택을 근데 뭐래요? 분명히 정해서 알려야겠죠. 본인들이 더 큰 리더가 됐을 때, 더 큰 그룹을 가지게 됐을 때,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라는 걸 이미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라면 절대 대가 없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 이렇게,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를 일구는데 필요한 계획이 완벽하게 짜일 때까지. 어떻게 하래요? 조력 집단과 최소한 주 2회는 만나라. 나의 핵심이 다섯 라인의 리더들과 최소 주 2회는 만나라는 거예요. 최소 주 2회. 그 시스템에서 한번 만나고 최대한 이들이 바로 설 수 있게 그들도 조력 집단인 그 파트너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현장 미팅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고 네 번째 마지막은 이제 이게 중요하죠. 조력 집단과 완벽하게 어우러져야 된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조화롭게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서로가 믿을 수 있어야겠죠. 내가 여기서 내가 막 열심히 하는데 이게 나 혼자만 하는 건가? 막 혹은 나를 이용하려고 그런 건가? 이런 마음이 들면 사실은 이게 사람이 100%, 1000%그 이상을 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응원하고 서로가 함께 성공하는 윈윈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면 완벽하게 우리가 어우러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중에 서로 마음이 잘 맞지 않으면 일어난 실패를 각오해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화합하지 않으면, 협력되지 않으면 잘 되다가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네 가지가 사실 기본이다. 실용적인 계획이 완수되기까지의 어떤 기본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그룹을 만드는 일, 우리 일에서, 우리 일의 기본이 그룹을 만드는 일이죠. 그게 본질이죠. 그것과 너무 똑같다.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의 법칙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그 기본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뭐 부제목,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한 다른 계획을 실행하라. 많은 리더님들께서 여기 또 이야기해 주셨죠. 그래서 한 번 실패하고 불을 일구라고 기대하지 마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성공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눠주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체계적인 계획 8장이 너무 좋았던 이유는 179페이지 나오죠. 리더인가 따르는 사람인가 부분에서 아래쪽에 리더십의 덕목이 나와요. 리더십의 덕목. 우리 실패하는 뭐 그거에 많이 찔리셨는지 그거를 많이 나눠주셨는데 이제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어떤 부족한 점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리더십의 덕목 여기를 잘 익히고 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좋은 부분을 어차피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기 마련이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기 마련인데 어차피 빛이 강해지면 어둠이 약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하는 걸 내가 더 갖춰야 되는 걸 리더십을 쌓아야 되는 거를 집중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당연히 그 단점적인 부분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첫 번째가 흔들리지 않는 용기라고 나오죠. 첫 번째 리더십에서 가장 필요한 건 용기다. 흔들리는 나무에는 새가 앉지 않는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PM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은 해. 근데 현장에 나갔는데 야, 너 그거
4단계야, 몰라? 뭐, 라든지. 야, 너 그거 하다가 어떻게 또 집안 말아먹으려고 그래? 너 저번에 그 뉴스킨 하더니.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랬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별로지. 너무 별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같이 막 마음이 갈 때처럼 흔들리면 어때요? 티가 날까요? 완전히 날까요? 티가 완전히 나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나의 흔들리는 동공과 나의 어떤 이런,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그런 태도들에서 티가 너무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진 싸움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를 내가 리크루팅 할 수가 없다, 절대. 이거는 파트너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룹을 이끌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용기. 용기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직무를 아는 일에서 나온다.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숙지를 하고 나가고 이 일의 본질, 이 일을 잘 했을 때 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면 용기는 그냥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없는 리더 밑에 머물기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나오죠. 굉장히 좀 뼈 때리는 어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장에 특히. 두 번째가 이제 자제력. 자제력은 어쨌든 강력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도 다스리지 못한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 갖춰야 된다. 세 번째, 똑부러지는 정의감, 공정함과 정의감이 있어야 된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그 정의감과 공정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가 확고한 결심. 그래서 결심이 흔들리는 거, 이것도 이제 앞에서 내용과 비슷하죠. 결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고 확신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명확한 계획. 여기서 이제 리더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그래서 리더는 항상 좀 밑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들에게 파이팅 알아서 하세요. 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정확하게 뭘 해야 되는지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그 길을 먼저 간 스폰서가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명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여섯 번째 보상보다 더 많이 일하는 습관.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습관. 성공의 법칙에도 항상 나오죠. 기꺼이 해야 된다라고 나오죠. 일곱 번째 매력적인 성격. 당연한 이야기고 8번 공감과 이해 능력. 이것도 이제 사실은 상대를 너무 그냥 겉으로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100%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과 이런 걸 역지사지의 태도를 갖추는 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아홉 번째 세세한 것까지 모두 파악하는 능력. 이거는 실전으로 해보지 않은 리더라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해봐야지 그 세세한 부분을 그냥 즉각적으로 뭐 다 알 수 있고 경험을 많이 해봐야지만 그리고 또 관심이 있어야죠. 그 사람한테 이제 관심이 있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 세세한 곳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열 번째 책임을 온전히 감수할 것.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해강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고 저 역시 이 생각을 너무나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로부터라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안 돼. 파트너가 제대로 안 한다. 스폰서가 똑바로 안 해준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그룹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뭔가 배울 게 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다라는 마음을 완전히 가져야 되는 거죠. 11번은 이제 협력으로 나오죠. 협력. 그래서 협력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고 화합과 협력.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11가지 이 리더십의 덕목이 사실은 내가 더 잘 되는 게 있을 거고 조금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읽어 나가면 사실 이거를 갖추는 시간이 되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좋을 거고 실패하는 리더의 10가지 특성. 아까 이제 정혜진 리더님 조직력의 부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조직력이 짱짱하니까 또 이제 복제돼서 내려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려가기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여기도 나오죠. 허드렛 일을 꺼리는 태도, 뭐 보상을 너무 받으려는 성향, 경쟁, 뭐 상상력 부족, 이기심, 무절제, 불성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를 좀 돌아보시는 시간 이런 거를 주의하는 시간 이런 게 굉장히 치명적인 실패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알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이거를 이제 점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저 역시도 다시 이렇게 한 적은 없었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또 깊이 새기는 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8장 체계적인 계획에서는 이 리더십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이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부분, 197페이지 실패의 31가지 원인. 이 부분 중에서 저도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자면 두 번째 삶의 목표 부재. 우리 박주한 리더님 말씀하신
목표가 없으면 사실은 해야 될 이유가 없고,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고, 시간을 내지 않고, 안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안에서의 목표가, 삶의 목표가 없다면, 굳이 성공을 향해서 그 나아가기 위한 굉장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목표가 없다면. 그래서 목표가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그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고, 내가 근데 목표가 있고 나는 원하는 삶이 지금의 삶보다 더 나아지는 삶, 더 성장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그 목표를 굉장히 클리어하게, 생생하게 이제 작성하고 나의 잠재의식에 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꿈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제일 어색한 말이죠. 일반인들에게. 뭐 어른에게 꿈을 물어보는 게 가장 약간 네? 막 이렇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정확하게 그 나의 꿈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래서 뭐 갖고 싶은 것도 없다 그러고 꿈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고 이렇게들 대답을 하시지만, 마이스토리 작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목표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하겠죠. 세 번째,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야망의 결여. 그래서 저는 너무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기 어렵죠. 너무너무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뭐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어요. 이 사업은 도전하고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야망이, 근데 야망이라는 게 누구나 처음부터 있다라기보다는 이 안에서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야망이 내가 이렇게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커지는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8번. 꾸물거리는 성향인 것 같아. 꾸물거리는 성향. 이거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면에서는 저도 막 이렇게 꾸물거릴 때도 있고, 당연히 그럴 때가 나올 때가 있죠. 근데 이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사실은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꾸물거리는 성향.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할 만한 적절한 때를 기다리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죠. 적절한 때. 내가 조금 더 준비되면 공부를 다 마치고 6개월 정도 내가 잘 배워서 완벽할 때 이거를 시작할게요. 저는 그런 분이 성공한 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공자는 항상 뭐부터 한다? 저지른다. 저지른다. 저지르고 수습한다. 그게 기본적인 어떤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지르고 그 뒤에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수습하려고 노력하면서 이게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꾸물거리고 너무 완벽한 때, 뭐 게으른 완벽주의자들 있잖아요. 완벽할 때 내가 기다렸다 할 거야. 그런 완벽한 때란 오지 않는다. 왜냐면 저도 CL이지만 지금도 전 배울 게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완벽한 때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꾸물거림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거저 먹으려 드는 열망. 12번. 12번에 거저 먹으려 드는 열망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도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게 파트너가 한 게 그냥 나한테 잡히는 일?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본인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내가 먼저 가이드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사실은 사업이라는 게 펼쳐지는데, 그냥 이 사업 자기 사업이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 이렇게 하고 나는 뒤로 쏙 빠지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사업이 절대로 확장이 되지 않죠. 이런 성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정말 성공적인 삶은 어떤 면에서도 이제 살기가 힘들고, 당연히 이제 PM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PM의 보상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한 라인이 터지더라도 보상이 돈이 되는 건 맞아요. 맞기는 맞지만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없고 사실 내가 본이 됐을 때 어떤 나의 그룹이 커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나누고 싶었고, 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알라고 하죠. 206페이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나오죠. 그래서 207페이지 중간에 나옵니다. 당신의 가치는 중간쯤에 당신의 가치는 능력 혹은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끌어내는 자질에 달려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나의 능력이 일단 첫 번째지만 나의 능력을 잘 갖추고 그리고 타인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공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과 같은 시간에 많이 이제 성장이 되고 갖춰질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인 계획 여기까지 하고 이제 9장 결단력 이거는 사실 결단을 한 분들이 거의 여기 와 계신 것 같아서 그 뭐 결단을 잘 하고 열심히 이제 하려는 분들이 와 계신데요. 그래도 저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나누자면 225페이지. 225페이지에 권민서 리더님도 여기 나눠주신 거죠. 스스로 생각하여 결단하기. 그러니까 결단을 내가 해내려고 할 때 스스로 생각하여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PM 사업을 이제 시작할 때는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가 사실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뭔가 더 이제 같이 온 경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중요한 순간에 내가 진짜 이 PM 사업으로 인생을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중요한 시점, 완전히 내가 달라져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내가 실제로 그게 왜 이 사업을 꼭 왜 해야만 하는지, 왜 여기서 내가 성공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자문자답을 얻어야지만 성장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나한테서 답을 얻지 못하면 영영 스폰서가 주는 목표 와닿지 않아요. 설렘도 없고 울림도 없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해서 답을 내렸을 때 그때서야 진짜 힘이 생기는데 그 중간에 그래서 나오죠. 내면의 조언을 들어라. 성공의 원칙들을 실천할 때 결단을 내릴 때 오직 자신에게만 기대고 자신이 내린 결정을 따라라. 조력 집단만 제외하고 누구도 자신감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라. 또한 조력자들에 관해서도 당신의 목표에 완벽히 공감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골랐는지 확인해야 된다. 라고 하죠. 그래서 나의 내면의 조언을 듣고 어떤 정말 중요한 결정에서는 저는 직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직감적으로 지금 이 시간이 나한테 너무너무 중요해. 뭔가 이 사업을 안 하면은 내가 되게 후회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훨씬 더 그 직감이라는 게 우리가 좀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실제적으로 결단을 내렸을 때, 나의 조력 집단, 이미 형성된 조력 집단이 있잖아요. 우리 해강 위더스의 이런 조력 집단의 사장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거를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내가 그냥 감으로 느끼게 되죠, 사실은. 이 에너지고 기기 때문에 이거 다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 성공하겠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 네트워크는 무조건 에너지 사업이고, 이런 에너지나 기세에 따라서 저는 함께 모두가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함께 가라앉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각자 각자의 리더들. 근데 리더라는 게 어떤 직급자 이상, 무조건 뭐, PT 이상, SP 이상, 뭐, 이래야지 리더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이 안에서 리더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저는 무조건 리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리더라고 정의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내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결단한 또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해서 사실은 이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226페이지 마지막에서 6번째 줄에 무엇을 하려는지 세상에 말하지 마라. 먼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목표를 또 이야기하고 공표하는 것도 좋지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반드시 결과를 내야 된다. 말을 했다면, 말을 뱉었으면 행동으로 반드시 결과를 내서 이거를 결단한 것을 이뤄내고 그 용기를 내서 이거를 이뤄내시는 이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됐네요. 오늘